안녕하세요. 명리를 공부하시는 본인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분명리 육식간지 일주론에서 오늘은 기해일주를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이 을목과 기토는 십천간에서도 곡과 평두살이기 때문에 어빈이 많은 일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십천간에서 곡박살과 평두살을 같이 겸하는 일간은 을목과 기토 둘뿐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해일주는 기토는 곡각 평두요, 해수는 현침살이다. 그리고 해수는 현침살이다. 을목은 선천의 어머니에 해당이 되고 기토는 후천의 어머니에 해당하는데 을목과 기토는 신금과 자수, 천을기인을 같이 사용을 한다 그래요. 결국에 이 기토는 다시 환원이 되어서 목기로 변화가 되는 성분이다. 그러니까 이 간목이 갑기 합토를 해서 이 간목의 물상은 천둥번개이고 기토는 구름이다. 그래서 하늘에 천둥번개가 치고 구름에서 비가 내려서 다시 수기로 환원이 돼서 수기는 다시 목기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상태이다. 이 천을귀인이 신금이 자수와 합을 해서 신자 합수를 하고 이 수기는 다시 간목으로 환원이 되는 그 과정을 상징한다 그래요. 이 기해일주는 재관쌍미일주라고 하는데 임수와 간목과 무토가 암장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임수는 정제이고 이 간목은 정관이다. 그래서 정제 정관이 암장되어 있어서 재관쌍이라고 하며 기토가 그토록 좋아하는 이 무토를 만나 평온옥답을 이루는 그러한 관계이고 또한 기토가 간목을 만나서 이 갑기 압포를 하는데 이 기토 옥답에 간목이 심어진 이러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때 이임수는 정제라고 하지만 이 이임수가 투출을 하면 사주를 배려버린다 그래요. 그 이유는 기임 탁수가 된 이 상태에서 황토물, 똥물을 마시고 성장하는 간목이 되기 때문에 발복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러나 화기가 여름에 태어나서 왕성하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지만 이 여름생이 아니었다면 큰 발복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여름이라 할지라도 이 간목은 투출해도 되지만 이임수 투출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기토한테 간목이 설령 투출을 해도 월간과 시간에서는 투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연간 간목만 기토한테 좋다. 그 이유는 갑기 합이 되어버리면 서로가 기반 현상이 되기 때문에 설령 병정 인수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탐관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의 학문성, 내 자신의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망각하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각기합은 격하고 합이 되는 것이 더욱더 좋다. 이 기토는 이 해수가 정제이다 그래요. 그리고
태지자에 해당이 된다. 왜냐면은 이 축토는 기토의 인묘살이다. 그래서 이 기토는 역순이다. 그래서 역순이다 하는 것은 우에서 좌로 돌아감을 상징한다. 순행이다 하는 그 얘기는 좌에서 우로 돌아간다. 특히 이 부분이 보사법을 생각하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텐데, 이 침술에서 침을 사람 몸에 혈자리에다 이렇게 좀 꼽게 되고, 이 꼽은 이 침을 좌에서 우로 돌리면 순행이다. 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우에서 좌로 이렇게 돌리면 이것은 역순이 되는데, 이것은 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는 역할, 사하는 역할, 그것을 보사법이라고 한다. 커피나 집에서 무슨 콩나물국을 끓이든 무슨 국을 끓이고, 이 그 커피에다가 수저를 놓고 좌에서 우로 커피를 돌리면 맛이 순해지지만, 우에서 좌로 커피를 돌리면 맛이 없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국을 끓이고 음식을 만들고 할 때 좌에서 우로 돌려야만이 그 맛이 순하고 맛있게 되고, 우측에서 좌로 역순으로 돌리게 되면 맛이 파괴가 되어버린다 그래요. 모든 삼라만상은 이 지구가 공전하는 것처럼 스스로 공전을 하고 있다. 이 흐름에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래요. 이 우주 법칙 자체가 좌에서 우로 돌아간다. 그리고 모든 삼라만상은 역순과 순행이 있다. 그럴 수밖에는 없다. 이것이 왜냐하면 순행만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한 방향으로 순행을 이렇게 하면은 우측으로 가버리는 상태가 된다. 또는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순행하기 하는 그것이 있는가 하면 역순을 해야 된다. 즉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그래요. 이 투수가 이 공을 갖다가 던지면은 이 공을 이 회전을 어떻게 주었느냐. 이 당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전이다. 또는 배구나 탁구나 그 모든 것이 이 회전을 어떻게 시켰느냐에 따라서 이 공이 뭐 당구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이걸 오는 공을 쳤을 때 이 공의 각도가 날아가는 튕겨나가는 그것이 완전한 큰 차이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그것이 역순과 순회, 그래서 침술에서는 이것을 보사라 하고, 그래서 이 기토는 축토가 화학의 쌀이고, 축토에서부터 순행을 하면 임묘진 사오미를 순행이라 하고, 역순이라 하면 축자해술유신 미 오사진 묘인 축자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토는 축토가 화학의 쌀이기 때문에 인묘쌀이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노신, 결신, 해수는 태지, 아버지의 씨앗이 어머니의 자궁에 떨어진 태지다. 그 다음에 이 술토는 양지가 된다 그래요. 태어나기 직전 양지. 이 유금은 생지, 신금은 욕지, 미토는 관대지, 이 오화는 록지, 사화는 왕지, 진토는 쇠지. 그래서 이 묘목과 인목은 병사지다 그래요. 그래서 인목의 사지를 지나서 축토의 묘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양천가는 순행의 법칙을 따르고, 그러니까 이 지구가
공전하는 궤도를 따르고 이 음의 성분은 지구가 자전하는 우에서 자로 돌아가는 그 성질을 따르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토는 신자 천을귀인이며 이 해수는 정제이다. 왜 정제가 되냐면 이 기토에서 비견, 겁제, 자기와 같은 동종의 음일간이기 때문에 신금이 식신, 경금이 상관, 계수는 편제, 임수는 정제, 을목은 평관, 간목은 정관, 이 정화는 편인, 병화는 정인, 이렇게 십신이 구성이 되고 이 기토는 양천간 쪽, 이 기토는 만물을 성장시키는 인물이다. 그래서 이 만물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음습한 땅이다. 그래서 간목, 을목, 정, 무토 다들 좋아한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이 정화와 기토의 관계는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좋다 그래요. 간목이나 을목. 그 다음에 이 기토는 전원 옥답이기 때문에 옥답에 바위가 섞이면 이 나무가 뿌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경금은 거대 바위이기 때문에 목기 나무를 심는 것에 방해작용을 한다. 신금은 잘 자란 자갈이기 때문에 물론 배수는 잘 되겠지만 이 곡식을 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기토는 경금과 신금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 임수는 또한 기토하고 기임 탁수 관계다. 기토는 황색이다. 황색 땅에 황토흙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 황토흙에 이임수물이 합쳐지면 이임수물이 황토물로 변한다. 그래서 이것을 똥물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기토와 임수가 만났을 때는 하수도, 정화조, 이러한 관련 아니면은 흙탕수 또는 이 개울물도 아주 탁한 그러한 물과 관련 이러한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기임 탁수에 정화조 총사하는 사람이 유난히 많다. 하수도 관련 또는 이 부분이 미생물 관련도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기토는 구름이요, 계수도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상이기 때문에 기토와 계수 관계는 좋다. 그러면 이 기토가 싫어하는 천간은 특징적으로 본다면 이 정화, 신금, 임수, 그래서 이 세 개가 가장 치명적인 작용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정화도 기토를 싫어하고 기토도 정화를 싫어하고 이 신금도 기토를 싫어하고 기토도 신금을 싫어하고 임수도 기토를 싫어하고 기토도 임수를 싫어하고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발복도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고난투파를 많이 당하는 일주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 기해일주는 사순이기 때문에 진사가 공망이다. 이 진사가 공망인 이유는 이 기토를 해수에다 놓고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 그 다음에 이제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로 넘어가니까 기토에다가 놓고 기, 경, 신, 임, 개까지 왔죠. 그러면은 이 묘까지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묘진사다. 그래서 진사가 공망이 된다. 이 기의 일주는 관기학관이다. 그리고 정관에 암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기토는 정인 없이는 못 산다. 이것은 조업개성 성분이기 때문에 고지식하고 융통성 부족으로 나타나면서
이 후천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남들을, 학생들을, 아이들을 가리키는 숙명, 사명이 있다. 그래서 이 후천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키워야 하고 아이들을 이 선천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 기토가 되기 때문에 그 선천에 물려받은 교육, 그것을 아이들한테 가리키는 사명이다. 그래서 이 기토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육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제 글을 읽어보면서 또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시자고요. 계해일주. 이 일지에 정제와 정관이 암장된 일주를 재관쌍이라 하는데, 이 기해일주의 이 해수에는 임수 정제와 간목 정관이 암장되어 있어서 재관쌍이라고 하는데, 치밀하고 정직한 성품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 기토 일간은 유력한 병화가 최우선이다. 그래서 인수를 반기는 성분이고 간목과 해수는 특히 이 해수에서 임수는 투출하지 않는 것이 좋고 간목은 투출해도 연천간에서 투출하는 것이 좋다. 월간이나 시간에서 간목을 만나면 갑기합으로 탐합 기반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할 일을 못하는 성격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만약 임수가 투출했다면 탁수 관계로 서로 간에 능멸하는 삶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유력한 병화가 투출하고 임수는 없어야 하며 간목은 기토와 격하고 있는 것이 재물복이에 있다. 이 기의 일주는 대체로 이성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여 남자는 여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편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기토 자체가 고지식 성향, 융통성이 없는 성향, 그 다음에 신세대보다는 고전주의 성향이다. 그래서 신세대에는 좀 미치지 못한다. 멋내고 폼잡고 뽐내고 되시는 이 성분이 약한 성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배신 배반을 당하는 일이 많고 또는 배우자에게 집착하거나 남녀 자식에게 집착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래요. 이 기의 일주는 대인관계에서 사람을 가리지 않는 호탈함과 순수한 성품으로 자기 주장이 강하면서도 상대방 말에 순응하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성품으로 우직할 정도로 경의가 분명하며 공과 사를 뚜렷하게 구분하고 자신이 손해를 볼지언정 타인에게 해되는 일은 하지 않으려는 성품으로 신의를 중요시하며 말이나 행동을 쉽게 하지 않는 신중함을 겸비하고 있다. 대체로 조용한 성품이지만 바다에는 이 해수가 바다이다 그래요. 그래서 태풍과 해일, 파도가 발생하듯이 급격한 변동 변화가 발생하고 uk성을 내기도 하며 전진무태의 기상으로 휴화산처럼 자기 내면에 엄청난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으며 진취적인 정신이 풍부해서 안으로 간직한 강한 도정정신과 창조정신이 있으나 겉으로는 남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유약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 속에서는 이 휴안한처럼 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전진무태의 기상이지만 남들이 이 부분은 잘 눈치채지 못하고 굉장히 나약한 성격으로 기의 일주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이 기의 일주는 포태법에서 해수의 태지이다. 이 태지자는 만물이 음양교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 움트는 것과 같은 것을 태지자라고 한다. 그러므로 씨앗이 떨어져
잉태한 과정으로 호기심과 창작력이 왕성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실행 능력은 부족하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는 장애가 발생한다. 그러나 음덕의 보호 아래 천신의 수호함이 있지만 호기심이 왕성해서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들어 일을 저지르고 후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고여있는 물은 썩어가는 물이지만 일지해수는 해중 간목을 출산하고자 하는 잉태의 기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혜의 바다이기는 하지만 태풍, 해일, 파도가 발생하는 것이 바다이듯이 밀어붙이는 힘 또한 왕성하여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이 남들은 이 속에 밀어붙이는 왕성한 힘, 그리고 이 고요하게 잠자고 있는 듯한 이 바다의 고요한 바다, 그리고 태풍, 해일이 쳤을 때 엄청나게 분노하는 것, 휴화상과 같이 뭔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힘이 속에서 용수숨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여린 까닭에 무척이나 순수하며 불행한 사람을 보면 자기 일처럼 더욱 마음 아파하고 웃는 것보다는 눈물을 곧잘 흘린다. 즉 슬픈 드라마를 보면서도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은데 측은지심이 많기 때문이다. 인생사가 고해라고 했다. 이 고해란 고통의 바다를 뜻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다에 모여들어 인생사의 희노애락을 깨닫는 각자가 되기 위해서 고통이 많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며 거기에서 지혜를 깨닫게 된다. 이 지혜라는 것은 꼭 해수 바다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성견지명은 수기에서 나오고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다 하는 그것은 학교에서 배운 공부를 지식이라 하고 이 지혜라 하는 그것은 영성에서 나온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영성은 수기에 있다. 수기는 인간의 생명이다. 왜 그러냐면 수기가 상징하는 물상이 혈액이다 그래요. 인체의 혈액이 생명이다. 혈액이 모든 기를 주관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혈액에 신이 들어가 있다. 즉 기가 신성이다. 그리고 이 지혜가 혈액 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모든 성견, 지명, 영성, 지혜 이러한 부분은 혈액 속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인체의 혈액이 탁하면 지혜도 탁하다. 영성도 탁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므로 이 세상사 모든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호기심이 많다. 바다라는 글자는 모든 것이 바다로 모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그 바다의 물상이 해수이고 그러므로 해수를 지식의 창고라 하는데 온갖 지식이 많은 기의 일주로 창작 활동이나 글 쓰는 일에는 많은 소질이 나타난다. 그러나 인생사의 귀가 얇아서 타인의 꼬임에 빠지기 쉽고 이성관계에서 시련이 많으며 남녀 부부 해로하기 어려움에 장애를 겪지만 배신은 당할지언정 이 기의 일주 자기 자신은 남들을 배신을 잘 안 한다 그래요. 해수를 깔고 앉은 기토는 너무나 연약한 바다 위의 섬으로 장래의 희망과 발전을 꿈꾸며 상상력은 풍부하다고 하지만 아직 각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주체성이 없는 상태로 의타심이 강하고 활동력이 약하다. 마음속에는 생각과 계획은 탁월하고 매사에 능통할 것 같지만 붙잡아주는 유능한 참모가 없다면 즉 그래서 무토나 술토, 미토를 만나야만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 병화를 만나야만
모든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참모가 없다면 스스로 세상을 헤쳐나가기에는 첩첩산중이다. 특히 이 기토 일가는 무토가 한 글자 있고 술토, 미토 또는 이 유력한 병화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무토와 병화가 이 참모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조언자, 참모, 이 기토를 돕는 사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야만이, 그리고 명식에 이러한 성분이 있어야만 무엇인가 이루겠다고 만들어내는 성격으로 나타난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없다면 이 세상, 인생사를 헤쳐나가기는 첩첩산중이다. 외향적인 발표력과 활동력, 그리고 외교와 처세 수단이 부족하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경쟁이나 정면 대결은 피해야 하며 독자적인 노력으로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한다. 이 기토는 화기가 태어날 때 외에는 반드시 유력한 명화를 만나야 하고 계수와 간목을 만나면 금상첨화로 부귀를 이루게 되지만 이 기토는 만물을 성장시키는 임무이므로 재물복이 많지는 않다. 따라서 이 남명은 처덕이 좋다 할 수 없으며 이 여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이 또한 많다. 유력한 병화와 계수를 만나지 못한 기토는 대체로 부모의 덕이 좋고 웃음보다 눈물이 많은 인생을 살기 쉬운데 이 해수가 정제로 좋은 말로는 재물을 아끼며 전략한다고 하지만 인색한 성향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호기심이 왕성하지만 인내력 부족으로 시작은 잘하지만 끝맺음이 부족한 인생이 되기 쉽다. 이 기의 일주는 대체로 언변이 탁월하고 목소리에 힘이 있으면 건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다면 건강도 허약하고 하는 일에 장애가 많아질 것을 상징한다. 특히 목소리가 걸걸하거나 허스키하거나 또는 선명하고 예쁘지 않고 갈라졌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소리가 탁하다면 그 사람 인생사도 매사 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그러나 목소리가 명랑하고 힘이 있다면 현재의 장애가 있더라도 반드시 극복하게 될 것이다. 이 해수는 무토, 임수, 간목의 자재창고로서 임수는 정직한 재물이고 간목은 정직한 직업이며 무토는 기토를 보호하며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므로 재관상에 올바른 정신의 소유자가 되게 하는 예쁜 일주에 해당하여 편법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지만 오는 기회를 놓치는 일이 많고 한적한 전원주택을 꿈꾸고 마음이 차분한 편이다. 그러나 이 남명은 애정의 갈등 속에 시련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외하 내빈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명 또한 애정의 갈등 속에 그 남편에게 배신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남녀 모두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미토 운의 목국, 해묘미 목국을 이루었을 때 처의 외정으로 배신을 당하기도 한다. 이 왜 그러냐면 이 기해 일주에 이임수 정제천은 사주 원국에 미토가 있거나 묘목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해묘 미 삼합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묘목이 있었고 미토 대운을 만났거나 아니면 미토가 있고 묘목 대운을 만났거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토 대운에 묘년을 만났거나 을목년을 만났거나 그러면은 해묘미 목국과 같다. 또는 이 미토가 없고 사주 명식에 을목이 한 글자가 있거나
또는 묘목이 있거나 했을 때 미토 대운이나 또는 세년을 만나게 되면 해묘미 목국이 이루어진다. 이 해수는 간목, 그러니까 해중 임수처의 간목은 해중에서 나온 임수의 인생 무대이고 임수의 자궁 식상이다. 임수처의 자궁 식상이 미중기토와 암압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이러한 암압 들어가 있는 그 성분이 자기 임수처의 식상 자궁으로 목국을 이루어서 합의되면 내 식상 자궁으로 미토가 들어오는 것이 된다 그래요. 합의돼서 끌려오는 형상이다. 이러한 부분을 꼭 봐줘라 그래요. 그래서 기해일주가 미토대운이나 묘목대운이나 을목대운 또는 기토대운을 만났을 때 임수처의 변질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선천의 양기를 인묘시킨 술토로부터 선천의 모든 기운을 넘겨받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보호하는 해수는 특히 암장된 무토는 술토나 진토의 대표 성분이므로 이미 천라지망이 형성되어 천이성의 기운이 발생하고 성견지명의 애지력이 이미 기해일주는 준비되어 있다 그래요. 이 왜 그러냐면 해 중에 무토가 있는데 이 무토는 진토 성분이요 술토 성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해 천문과 진사 라망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을 천라지망의 천이성 기운이 기해일주는 들어가 있다. 그래서 기해일주 자체가 의업성분으로 한의여, 침수로 또는 일반 의약품에 관련된 이 공부를 해보며 의업의 인체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미 탁월한 지식을 갖추고 있게 된다. 관심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미 의업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사, 간호사 이쪽이 될 수 있는 성분이 잠재되어 있다. 기해일주는 대체로 남녀 간의 인기는 좋은 편이지만 배신과 배반을 자주 당하게 되는데 명식에 있어야 할 글자로 구성되어 양호하다면 재물복과 관복이 길하고 하고 싶은 일은 뜻대로 해보는 일주에 해당하며 남녀 모두 이성 교제 또한 자기 뜻대로 교제하는 특징이 강하다. 그런가 하면 의심증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근심 걱정이 앞서서 소심해지는 특징이 있으며 성격은 밝고 쾌활한 듯 하지만 현실을 피하라는 성향이 강하며 뭔가에 의지하려는 의타심이 발동하고 종교성이 강하게 작용하여 현상계에 몰두하지 못하고 형이상학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 특히 기해일주가 무진시생이라면 라망살과 천문 그리고 원진 귀문살 발동으로 종교업을 하거나 의업, 교직, 영리, 철학 등을 하는 팔자에 해당이 된다. 만약 이러한 활인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3대 판란살에 고통을 받는다는 암시가 있는데 일지해수가 귀신이고 임수가 투출되었다면 일반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생명과 명예에 관련된 일로서 목숨 걸고 싸우는 일이 수시로 발생한다. 해수나 임수세년을 만나면 해해 자영이 되고 이 임수를 만나면 되는 일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교통사고, 소음사, 재물손재, 부부불화, 이별수에 연결이 된다. 평생 처가나 시집식구 또는 친구 동료 중에 나를 헐뜯는 자가 나타나고 천우신조의 음덕 부족으로 한많은 인생이 되기도 한다. 만약에 제자 신약으로
일지해수가 귀신으로 임수가 투출되었다면 술집, 유흥업, 게임장도 해보는 사람이 되는데 육침 묻어가고 삼재팔란이 되므로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여름생으로 해수가 시신이라면 어디를 가서도 환영받으며 직업과 배성의 덕이 길하여 재물을 모으고 잘 산다. 그러나 명식에 병화를 만나지 못하고 음습하다면 양적인 좋은 직업에 일을 못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음적인 일을 주로 하기 쉬우며 일찍 부모 곁을 떠나 타향에서 성공하라는 명으로 변동, 변화가 자주 발생한다. 이 대체로 일지가 지신이고 이 정제나 편제가 되면 어머니의 덕이 없다. 왜냐하면 정제나 편제는 나의 인수 성분을 극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를 일찍 떠나게 된다 그래요. 이 기의 일주는 이 해수가 역마지살이기 때문에 이 여행을 떠나거나 산중에 응거하고 싶기도 하며 때로는 불안한 우울증이 있으며 이성을 그리워하고 또는 술을 좋아하는 성품으로 나타난다. 하는 일이 막히면 조급증에 신경질이 솟구치고 독선으로 흐리기 쉬우며 부모 형제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야멸찬 기질도 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고 수행심으로 고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배품을 행한다면 배품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행운을 만나게 되는데 애타행이 결실로 이어져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의 일주가 가을이나 겨울생으로 태어났다면 사주가 음습하므로 항상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 만약 겨울에 태어나고 진축 습토가 있으며 화기가 쇠약하다면 비장이나 유장에 큰 질병이 오기 쉽고 신장, 방광이 질병이 되며 당뇨에 걸리기 쉬우며 심장이 허약하고 지방간이 되기 쉬우며 특히 생식기 질병이 염려되고 여명은 유산이나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름에 태어나 화토가 과다하고 술 및 형파살이 있다면 재물을 모으기 어렵고 수시로 찾아오는 손재수에 가난하고 신장, 방광에 문제가 생기기 쉬우며 남자는 처가 단명하거나 부부 해로하기 어려우며 아버지 단명수에 남녀 모두 음란할 수 있으며 재물 탐욕에 광분하다 폐지하기도 한다. 금수가 과다하고 화기가 쇠약하다면 심장이나 소장에 병이 오는데 특히 술토가 있으면 심장에 큰 병이 올 수 있고 공부가 중단되기 쉬우며 손재주를 활용하는 전문 직업이 길하다. 토기와 금기가 과다하고 그러면은 비겁과 식상이 과다한 것이 되는데 이렇게 식상이 과다하고 목기는 관성이 되는데 이 관성이 쇠약하다면 이 여명은 극부, 남편을 극하고 자식을 낳은 후 부부 이별 사별에 직업이 자주 변하고 하천한 직업이 되며 신경이 예민하고 간납에 병이 들며 관제 구설수에 명예를 그르치게 된다. 관살 과다하고 그러면은 목기가 과다하다. 간목, 을목, 임목, 묘목 이렇게 과다한 명식으로 암장무집이 해묘미 목국이 되거나 임묘진 목방이 되거나 이러한 상이 된다면 우매한 팔자로 심장에 병이 오거나 부부 해로하지 못하면 특히 병화가 없고 정화가 있는 경우 이때 부부 해로하지 못하며 정신병적인 요소로 나타난다. 그리고 재혼, 삼혼을 한다고 해도 양호한 남자와는 인연되지 않으며 간혹 간질병이 발생하며 자주 묵성을 낸다. 신약 명식으로 화토가 쇠약하다면 이 남자는
극부하고 집에서는 인색에도 다른 여자에게는 아낌없이 돈을 쓰며 첩을 두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난명에 처한 애인이 있어도 경제권을 쥐고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그러나 이 여명의 경우는 욕심이 많고 음란하거나 재물을 잃기 쉽다. 신약 명식의 기의 일주는 종교업, 의업을 하거나 교육직에서 월급쟁이 등이 길하다. 재관 쌍으로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지만 회중 임수에 기임 탁수가 되어 있으므로 일생 갈등을 겪는 일주이다. 욕심이 많아서 월급쟁이를 할 것인가, 사업을 할 것인가, 정직한 재물을 득할 것인가, 편제편관의 편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항상 갈등할 수 있는 어정쩡한 마음으로 재성이 희신이나 용신이 되지 않는 한 눈먼 돈이 나를 따라올 일은 없을 것인데 마음에서 갈등만 하는 구조로 이 편법을 모르는 오로지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해중 간목에 암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목 정관의 성격으로 편법을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매사 하는 일이 답답하다. 이 기토는 부평초와 같은 해중 간목과 합의되어 영양가 없는 윤리관으로 인해서 갈등만 증폭되고 해중 인수 또한 기임 탁수 관계로 서로가 원망하는 원진살로 일평생 이럴까 저럴까 갈등하는 정신계 문제가 나타나 어정쩡한 상태의 일주이다. 십천간의 배열에서 기임탁수가 제일 흉한 배열이다. 이 해수는 천문으로 신비한 세계에 관심을 두는 것이고 정제는 월급쟁이의 정직한 월급이 되는데 기임탁수의 성향이 편제인 계수를 원하는 마음이 강화되어 일확천금의 유혹에 빠져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패망하기도 한다. 대체로 사상이 건전하고 의관이 단정하며 두뇌도 총명하지만 기임탁수와 부평초인 간목의 영향으로 반드시 숨겨진 비밀을 간직하고 겉과 속이 달라질 염려가 있다. 명식이 양호하고 해수가 시신이라면 제복이 있는 편으로 돈 걱정이 없으며 인정이 많다. 그러나 바다 위의 섬의 물상으로 외롭고 고독하며 사색을 즐기므로 피안의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이 발생하는데 인내력과 귀가 엷어서 타인에게 속기 쉽고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 하기 싫으며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자주 발생하고 명식이 양호하다면 해외 출입을 하게 된다. 이 남자 기의 일주는 총명하고 건전한 귀인지상으로 법관, 의사, 공직, 교사, 산부인과 의업 등에서 큰 성공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활인계통이 아니라면 일생을 통해서 중년에 형액을 당하기도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 해수 위의 기토는 불안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의 일주의 천은 활동적이고 대체로 처권이 강하여 마누라 잡기가 어려운데 차 안이나 배 안에서 만나기도 쉽고 바닷가 물놀이에서 이성, 철을 만나기 쉽고 또는 바다 건너 국제 연애를 해볼 수도 있다. 이 기의 일주처럼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은 이 해중 임수가 이 무토가 숨겨져 있다 그래요. 이 해수의 무토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평관을 숨겨두고 미래를 즐기는 경우가 있으며 또는 이 기토가 해중 무토 겁제의 소개로 임수 여자를 만나기도 하는데 그 임수 여자는 이미 무토를 만났던 여자이다. 그러므로 그 처가 첫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또는 혼전의 타 남자의 자식을 약태시켰던 여자가 처가 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해중 간목은 자식으로
혼전득자하기 쉬우며 또는 혼전 동거 이후에 정식 결혼을 하기도 한다. 남녀, 특히 자식에게 집착하는데 해중 간목 자식이 각기합을 해주고 무토겁제를 억제함으로 도덕을 지키는 자식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식들이 있게 되는데 무토겁제의 영향으로 의처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여명 기해일주는 남편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으며 혹 명함부집의 명식이라면 가진 돈 모두 남편에게 밀어주고 배신을 당하기 쉬우며 거지되어 처량하게 운다는 것에 해당하며 자식을 두고 개가하는 일도 있다. 그리고 이해중 인수는 시어머니가 되는데 그 시어머니가 기토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각기합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시어머니가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부부 이별을 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기해일주가 부부 인연이 참 문제들이 많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해중 간목이 남편으로 사주격이 좋으면 관기 확관으로 부잣집 귀자를 만나는 인연이 되는데 그 남편은 공부를 많이 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쉽다. 그러나 탐관으로 남편 문제에 근심이 있고 배우자에게 집착하는 성향이 있어서 마음속에 이 배우자의 이성관계를 의심하며 우울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기해일주 여명의 그 남편은 해운업에 관련된 사람일 수가 있고 그러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섬이나 물가, 바닷가에 살거나 그쪽이 고향인 사람도 있고 국제 연애나 국제 결혼할 수도 있고 그 남편은 마마보이 성향이 있게 된다. 남편 간목은 무토 편제가 숨어 있으므로 숨겨둔 여성이 있거나 여성 편력이 있는 남편으로 우울증이 발생하고 형살의 암시가 짙으므로 배우자가 형액을 당하여 과부가 된다는 암시가 있다. 이 해수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출렁이는 물이 되어 항상 밖에 나가기를 좋아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기토가 곡각 평도로 앉아 있는 상으로 외부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대체로 유기에 처하면 합덕유인으로 인해서 천우신조의 혜택을 입어 구제받는 특징도 있으며 간혹 자궁이 한행하여 불감증에 걸릴 염려도 있는데 여름과 겨울생을 구별해야 한다. 이해수가 귀신이라면 고부간에 불화하고 남편 덕이 없으며 밤이 싫은 여인이 되기 쉬우며 불감증에 걸릴 염려도 있으나 매정 남자와는 사이가 좋다. 자, 이렇게 해서 기해 일주를 공부를 하셨고 내일은 경자 일주를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